이분은 저에게 카톡으로 문의를 주셨어요. 19살에 집을 나와 독립했을 때 정말 화나 있는 야생 동물처럼 인생을 허비했다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사실 몸과 마음 모두 심각한 트라우마로 병들어 있었다고 해요. 정말 힘들고 미쳐버릴 것 같은 환경과 가족에게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고 하시더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렸을 적 트라우마로 인한 산만함, 집중력 부족, 실행 못함과 ADHD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도 활기찬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ADHD, 트라우마 관련 연구를 먼저 알아내고 많이 실험하는 미국의 최신 해결 방법을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1.5배로 시청하시면 빠르게 살아있는 정보를 얻으실 거예요. 카톡으로 문의를 주신 분은 당시를 정말 엉망진창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삶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기능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절 이분이 매일 겪었던 문제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거의 매일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고, 처음 보는 버스 기사님이든 오래 본 직장 동료든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지 온 신경이 쓰이셨다고 해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툭 끊거나 멍하게 딴 생각을 하면서 상대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죠. 병원 예약 등의 약속에 5분, 10분씩 늦게 도착하면 대기실에 앉아 다리를 달달 떨거나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려서 나를 엄청 한심하게 보겠지? 하며 불안하셨답니다. 이분은 거의 모든 약속이 늦었고 마음속으로 항상 불안이 가득하셨다고 해요. 일상적인 기능도 정상적으로 처리 못했다고 합니다. 월세 내는 날을 까먹기 일쑤였고, 마트에서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다가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돼서 질문을 못하고 멍하니 있은 적도 많다고 하는데요. 쉬는 날은 더 힘들었대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불안해하다가 저녁 7시쯤 돼서 겨우 집 밖을 나와 커피숍에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데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 이상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대중교통으로 40분 걸리는 거리를 5분이면 갈 수 있다는 착각을 했고, 이 때문에 항상 지각했죠. 신용카드를 충동적으로 긁는 경우가 많았고, 결제일은 늘 놓쳤다고 합니다. 독서나 공부를 할 때도 오늘은 진짜 한다 라고 결심만 할 뿐 시도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분의 행동은 항상 기분에 좌우되셨다고 해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운동을 꼭 시작해야지, 조금만 있다가 청소해야지 하면서 항상 특정한 기분이 됐을 때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식당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새벽 1, 2시에 자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오지서 납부같이 놓치면 손해가 오는 일도 계속 미루다가 하루 날을 잡아서 억지로 초집중해야 겨우 해낼 수 있으셨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도 결석이 너무 잦은 바람에 성적이 나빠서 하마터면 졸업을 못할 뻔했답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서 누군가 조금만 놀리는 것 같아도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며 현실 도피를 하거나 혼자 있을 때 분노에 휩싸일 때도 많았다고 해요. 우울증과 불안을 달고 살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그랬기 때문에 비정상이라는 것조차 모르셨다고 합니다. 흥미를 가졌던 밴드 연습은 그런대로 꾸준히 해냈지만 반대로 일할 때는 감정 기복과 지각 때문에 잘린 적이 많았대요. 매일 저녁에 소주 한 병을 마셔야 잠에 들 수 있었고, 병원에 다니며 억지로 술을 끊은 후에도 도대체 난 언제쯤 정신 차릴까 하며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0대에는 다 그래, 혹은 매일 술 마시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대부분은 전형적인 의지박약 성인 ADHD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방문한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성인 ADHD, 범불안장애 GAD, 알코올 중독, 우울증, 기분장애 같은 병명을 다 말씀하셨대요. 그만큼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겹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저는 이분의 증상이 아니라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아버지, 역시 알코올 중독이었던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겪었던 혼란, 가정폭력, 가난, 방치, 정서적 학대, 그리고 매일 밤까지 혼자 부모님을 기다렸던 유년 시절 이야기였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증상에도 힘드셨던 분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공감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좋은 처방과 훈련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인 ADHD와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생긴 어른의 차이를 구별해 볼까요? ADHD 학계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석학 러셀 바클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ADHD는 80%가 유전되며 임신 중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1920년대부터 1986년까지 미국에서 사용된 납함유 가솔린 노출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4% 정도가 ADHD를 앓고 있으며 ADD, 조용한 ADHD가 늘어나면서 스스로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증상 중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둘 다 있는 경우도 있다. ADHD는 아이가 겪은 트라우마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뇌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성인 ADHD의 전형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아요. 주의력 문제, 집중 못함, 건망증, 계획성 부족, 시간 관리 실패, 의사결정의 어려움, 끝맺음 부족, 좋아하는 게임이나 취미에만 또로 빠지는 과몰입, 하이퍼포커스, 과잉 행동 문제, 낮은 인내심, 수면 중에도 뇌가 쉬지 못하는 수면장애, 몸속에 모터가 달린 것 같은 내적 불안성, 감정 조절의 어려움, 공통적 문제, 잦은 실수로 인한 자존감 하락, 언어 소통의 문제. 성인 ADHD를 가지고 있으면 매일매일이 피곤합니다. 중요한 업무 프로젝트를 까먹어서 해고당할까봐, 혹은 내 건망증 때문에 주변 사람이 위험해질까봐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을 느끼죠. 상대의 말을 놓쳤을 때 안 들은 걸 들은 척 연기를 하는 상황도 반복되면 자괴감에 빠져서 사람을 피하게 되는데요. 해야 할 일에 끌려다니며 파도에 휩쓸려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이 증상을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는 성인들과 비교해 볼까요? 저는 왼쪽, 오른쪽에 두 증상을 써놓고 비교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두 문제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더 많아서 똑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두 증상의 공통점은 놀라울 정도예요. 집중력 부족, 낮은 인내심, 수면장애, 무질서, 언어 소통 문제, 자존감 하락, 건망증, 충동성, 수치심과 죄책감, 현실 외면 증상까지 완전히 겹치죠. 과잉 행동, 감정 조절 실패, 과각성 등도 비슷한 점이죠. 하지만 ADHD가 아닌 어린 시절 트라우마인 경우에 나타나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어요. 애착 문제, 머리로는 잊어버렸어도 몸이 반응하는 신체적 기억, 어렸을 때 사건이 생생하게 재경험되는 플래시백,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집착, 코디펜던시, 기쁜 일이 생겨도 무감각해지는 감정마비, 그리고 자기 비하에 기반한 자기 파괴 및 자해 행동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볼 수 있고 그 원인은 결국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에서 온다고 해요. 그렇다면 공통된 증상이 ADHD가 아니라 트라우마 때문에 발생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 가지를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력 문제. 왜 나는 딴 생각을 할까?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이유는 뇌의 시스템 충돌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 뇌의 변연계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전두엽과 전전두 피질에서 관장하는 집행기능의 작동을 아예 차단해버린다네요. 변연계는 생존과 감정, 특히 공포를 담당하는 원초적인 뇌입니다. 전두엽과 전전두 피질은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끝마치는 이성을 담당하는 뇌죠. 어릴 적 학대 트라우마를 겪으면 변연계가 비상사태다, 싸우거나 도망쳐 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전두엽이 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새의 종류를 조사하는 숙제가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어젯밤 부모님이 폭력을 썼거나 밤 10시까지 밥도 못 먹었거나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의 뇌는 조사, 글쓰기 등에 집중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숙제는 기존의 스트레스에 더해 불안, 수치심을 주며 이 감정은 성인이 돼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해요. 이런 분들께는 스스로 이성적인 내면 어른, 즉 전두엽을 깨워 불안해하는 내면 아이, 즉 변연계를 정상화시켜주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언어 소통 문제. 왜 내 말은 앞뒤가 안 맞을까?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말을 할 때 불안해하며 불쑥 내뱉거나 상황 설명을 잘 못하고 생각이 꼬여서 부드러운 대화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젯밤 애들 양치질 문제로 다퉜고 화가 나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아직 대화로 풀지 못했다. 이 문장이 크게 길거나 어렵지 않죠. 하지만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고 합니다. 싸웠는데요. 제가 극세모 칫솔을 들고 있었고 애들 뽀로로 치약이 사방에 묻어 있었거든요. 유기농 치약이 좋은 건 아는데 동네 마트엔 없고 차로 멀리 가야 했거든요. 전동 칫솔 건전지도 없는데 애 엄마가 뺏어가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소리치길래 너무 놀라서 설거지도 안 하고 문자로 엄청 싸웠는데요. 제가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끊어서 질문을
설명을 드리지만 이분들은 제가 질문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다른 주제로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 내면아이, 즉 변형계에서 제가 비난할까봐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 부모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할 때마다 화를 내며 윽박 질렀거나 무관심했거나 다른 일로 맞았던 기억이 무의식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또로 불안하고 단어 하나 틀린 것에도 죄송하다며 사과를 연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하게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이 한 번도 안전했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해리 증상. 왜 나는 멍 때리고 물건을 잃어버릴까? 트라우마의 핵심 방어 기제인 해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 몸의 감각이나 정신이 분리되는 상태예요. 해리의 가장 가벼운 형태는 운동선수나 예술가가 깊이 몰입하는 상태죠. 반대로 제일 심각한 상태는 다중인격 장애나 이인증처럼 자아가 쪼개지는 경우에 성인 ADHD 환자들이 흔히 겪는 멍해짐은 가벼운 해리에 속한다고 해요. 하지만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인한 해리는 끔찍한 학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 영혼이 몸을 잠시 빠져나가는 절박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른이 돼서도 그 증상이 반복되는 거죠. 제가 아주 부드럽게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라고 물어봐도 표정이 멍해지거나 딴청을 피우며 방어막을 치세요. 속으로는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했지? 날 혼내려고 하나? 하며 굳어버리거나 모르겠어요 라며 회피하죠. 나는 구제불능이야. 언제든 맞을 수 있어. 세상에 안전한 사람은 없어. 라는 무의식적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머릿속으로 걱정이 가득해요. 안경을 얼굴에 쓰고도 내 안경 어딨지? 꼭 6개월 동안 쓰지도 않은 다리미 전원이 켜져 있을까봐 공포를 느낍니다. 또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회의에 10분 지각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ADHD라서 늦은 것 같죠? 하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어젯밤 회사에서 잘릴까봐 극도로 불안해서 잠을 못 잤고 새벽 1시에 충동적으로 부인 사이트를 뒤졌어요. 자책에 이은 내면아이, 즉 변형계의 자기 파괴 행위죠. 동시에 이 한심한 행동을 와이프에게 들키면 버림받을까봐 몰래 숨어서 했어요. 좀 전에 말한 애착 문제죠. 트라우마를 떨쳐내지 못한 잠재의식이 기본적인 행동을 어리숙하게 만들어서 연쇄작용으로 회의에 늦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생각대로 할 수 없었고 어린 나이에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고 감정을 숨겨야만 안전했고 부모 또는 타인의 학대와 중독에 시달린 아이의 신경계는 항상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 처리되지 않은 과거의 고통이 우리를 무질서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화목하고 안전한 부모님과 함께 성장했다면 그 증상은 트라우마가 없는 순수 성인 ADHD일 가능성이 높아요. 집 근처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요. 물론 가정은 화목했어도 학교 시스템이나 부모님이 아닌 다른 어른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과거에 학대나 방치 경험이 있다면 ADHD 검사와 함께 반드시 트라우마에 대해 전문의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쉬고 있어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불안해요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감정을 완전히 차단한 채 복잡한 업무를 기계처럼 해내는 성취 로봇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감정에 압도되어 일상생활조차 무너지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분은 운동과 상담을 함께하며 내면 아이를 성장시켰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보다 몰라보게 좋아지셨죠. 본인의 표현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강아지같이 불안함에 매일 떨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세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내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느껴진 거죠. 솔직한 감정을 쏟아낸 덕분에 세상을 살아갈 회복 탄력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시다면 담당 선생님이 어떤 단어로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사실 단순히 현재 증상에 맞는 말을 해주는 건 효과가 크게 떨어지거든요. 누군가 아픈 과거를 말할 때 그래도 어쩌겠어. 내 부모님인데 다 지나간 일이니 털어버려 라고 말하는 건 상처 나 있는 곳을 찌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힘든 일이 계속 생기고 있더라도 당신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혼란스러웠던 여러분 삶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산만하고 집중 못하는 저를 닮은 딸아이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힘들어하는
딸 아이를 보며 제 책임인 것만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죠. 이 아이가 산만함을 이겨내고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특목고에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보시면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도 스스로 발전하려는 분께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이어 설명드릴게요.